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을 지냈고 당시에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받았답니다. 어차피 퇴직하니까 퇴임할 때 뭐 회사라도 하나 차려서 하면 뭐 우리가 도와주겠소라고 했겠죠.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985년도에 만들어서 그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게 340억. 이 돈 갖고 선거 자금에도 쓰고 개인 용도로도 쓰고 했다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다스의 이제 설립 기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이제 다스 설립 자금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은 당시에 내가 도움을 준 것은 맞으나 그건 우리 형과 천암 회사를 내가 도움을 준 것이지 내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내 회사가 아니다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일관적인 흐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당시에 설립 자금 일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스는 초기 단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거다. 그렇죠. 왜 이제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뭐 8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기존에 있는 사람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다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물량을 좀 배정하겠다는 것도 배임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의 꿈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게 되면 아 이거 내가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돈을 받는다는 거 알려주면 정치하는 좀 안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참여를 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래서 그 비자금 조성 지시 중단할 거를 지시를 합니다. 그게 2006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장 이제 대선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큰 문제는 최근에 폭로가 돼서 깜짝 놀랄 얘기지만 이 김윤옥 여사가 어쨌든 다스 법인카드를 가지고 10년간 4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매우 사적인 용도로 뭐 쇼핑이라든가 장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썼다는 거죠. 친척들이 함께 쓰는 법인카드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법인카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회사 다녀본 사람이 법인카드를 무슨 장 보는 데 씁니까?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자, 그 다스 법인카드도 쓰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제 대선 1년 앞두고 그때 몸조심을 안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BBK 문제가 솔솔 터져 나올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게 본선 들어가기 전에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하고 격돌하는 상황인데 BBK라는 이름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내용 정리가 복잡합니다. 그 당시에는 BBK가 뭐야? 인터넷은행이라고 지금 뭐 K뱅크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일반화됐지만 그땐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불가한 얘기들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쨌든 상대 캠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스와의 관계가 있는 비자금 내지는 카드는 쓰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던 것이 2006년 시점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그 뒤에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2007년입니다. 이때 시기를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때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고 하죠. 그 다스 실소유주나 그런 BBK 문제는 사실 검찰 조사 이전에 이미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붙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최태민 씨 일가의 문제를 들고 나왔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 박근혜 당시 후보 같은 경우 이명박 당시 후보에 이제 BBK하고 다스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이미 이제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결국 이제 당선 이후에 특검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부터 김윤옥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이 중지됐다라는 건 당시에 그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좀 부담을 느낀 건 아니겠나라는 해석은 가능하죠. 아주 사실 좋게 해석하면 정말 만약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라 당시 이상은 씨라든지 김재정 것이라고 하게 되면 법인카드 써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편의를 봐준 어떤 문제는 생기겠지만 내 동생이 정치하기 때문에 형인 내가 이렇게 좀 편의를 봐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냐 변론을 하더라도. 근데 당시에 부랴부랴 그것을 중지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형과 처남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내 회사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흔적이 아니겠는가. 비자금까지 그렇죠. 드러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끊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당시에 내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도 2006년과 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김윤옥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 중지하고 비자금 중단 지시를 내린 것, 비자금 중단 지시를 내린 것들을 조금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2007년 조사 때 또는 2008년 특검 때 밝혀졌더라면, 그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만 네. 더,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2007년 그 경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바로 BBK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해결됐더라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태민 목사. 최태민 목사 딸이 누굽니까? 최순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해결됐더라면. 이 두 가지 안타까운 역사적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때 만약에 네. 2007년 조사, 2008년 MB 얘기입니다. 됐더라면 네. 그거는 당선 무효, 아니면 아예 당선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법적인 절차도 그렇지만 거짓말로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도곡동 땅도 그러면은 당시에 대통령 후보 것이었고 이 다스란 회사도 그랬고 BBK 투자도 그랬고, 그렇다면 그때 의혹이 다 팩트였다라고 그때 얘기했으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저는 굉장히 붕괴됐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본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했어도. 그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최태민 목사와의 긴밀한 관계, 최순실이 지금 나와 함께 캠프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 후보 됐겠습니까? 국민 여론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시간이 흘러서 역사에 가정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가도 똑같은 과정이 벌어졌을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주변 측근에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이 꼬투리를 못 잡았을 거예요. 일말의 단서를 포착한 수사관 내지는 검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거나 당선이 됐거나 당선인 신분이거나 취임을 했으면 그야말로 이런저런 비리가 있어도 덮기에 급급했던 것들이 기존의 우리의 공권력이 아니었던가를 되돌이켜보고,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에는 우리가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한다. 검찰은 독립이 중요하다. 이거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요, 2007년 공약에도 등장하고 2012년 공약에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라는 게 만들자 이렇게 지금 떠 있는데 아직 대검 중수부 사라진 이후에는 없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 수사를 서울지검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 예.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 역사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하는지 하는 과제가 좀 보이게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라 이미 흘러간 대체에 일이죠. 게다가 아직도 밝혀지지도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일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두원 전 의원의 발언이 떠오르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 이 발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 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MB가 대통령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헤쳐나왔죠. 근데 그게 후유증이 대통령 후까지 갑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필요해요.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자, 참고로 최근에 모 방송에 출연해서 정두원 전 의원에 대해서 다른 전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까지는 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명품 가방 받았잖아요. 그 안에 뭐 돈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그 재미교포 신문, 교민신문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돈으로 막았다. 그렇죠. 그리고 각서까지 썼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윤옥 여사가 당시 이제 뉴욕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사업가로부터 이제 명품 이제 백을 좀, 그러니까 받은 거는 거기서 뉴욕에 받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받은 건데 어쨌든 뉴욕에서 이제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선 과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국에 찾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백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 언론은 보도가 안 되는데 뉴욕도 교민사가 워낙 좁다 보니까 뉴욕 교민신문 쪽에서 이제 언론 쪽에서 알아채고 보도할 어떤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핸드백도 돌려주고 이제 그 돈을 좀 무마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두원 전 의원이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경찰물자 일이 이건 아닌데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하다라는 투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거 경총동지할 일이 뭘까? 또 돈에 관한 문제인가? 그런데 경총동지라고 단어까지 쓰고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돈 단위가 좀 다른가라는 그런 이제 또 자꾸 상상력을 자극하지는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네. 정두원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네. 각서를 쓴 사람이 정두원 의원이라면 맞아요, 본인이에요. 정두원 의원도 사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이 일에 대해서는. 네. 뭐.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캠프의 이제 전략기획본부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막는 일을 본인이 저 당시에 했고 이런 일이 터졌는데 해치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부정하지만 정권 창출에 성공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최측근 안에서 권력 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로 이제 당시에 만사 형통이라고 불렸던 이상득 의원과 정두원 의원이 부딪히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내쳐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정말 뭐 감옥도 갔다 오고 우여곡절 끝에 정두원 전 의원은 MB 정권의 결국 공신이었지만 어찌 보면 광야 생활을 해요. 예. 그러다 지금은 이제 그때 비사들을 이야기하는 입장이 된 건데 예. 저 당시로 돌아가면은 캠프에서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막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2,800만 원짜리 확인서를 쓰면서 최우선적으로 인쇄 및 기획업에 물량을 배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당사자고 예. 그 밑에 송이라는 성이 나오는데 캠프의 관계자죠. 송모 씨. 연대 서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책임은 정두원 전 의원도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적과 과정이 어느 정도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저 때는 저 위치였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바뀐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문제는 김윤옥 여사가 뭘 받았느냐예요. 네. 이게 한 2, 3천만 원 가격으로 추정이 되는 명품백을 노란색 보자기에 싸서 호텔에서 받았고 근데 이게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배석했다는 뉴욕의 성공회 신부,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그렇죠. 분입니다. 연세도 많아요. 예. 당시에 가방을 열어봤고 안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다른 관계자는 가방 안에는 현찰로 3만 불이 있었다. 이게 지금 정면 충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3만 불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고 가방은 받았다 돌려줬는데 이 몇 달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돈은 예, 있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려주라고 해서 큰딸이 그 신부에게 돌려줬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돈 대신에 이 돈을 또 막는 과정들이 이제 이 정황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과연 이 현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얼마가 있었느냐, 그 돈의 행방은 무엇이고 어디로 갔고 그 돈의 목적, 이 취지는 무엇이었느냐 이걸 밝힐 네. 필요가 남아 있습니다. 돈 주고 기사만 막은 게 아니라 당선 뒤에 편히 봐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네. 건데 그럼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윤옥 여사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근데 공소시효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 자체가 이제 공무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뇌물의 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김윤옥 여사가 당시 이제 뇌물로 처벌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지 우리 마누라 백 받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실은 공모 관계로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소시효 설사 그것을 뚫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2007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 연장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지금 2008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 저 문제를 해가지고 김윤옥 여사를 사법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문제는요. 그렇지만 이제 뭐 사법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을 지냈고 당시에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받았답니다. 어차피 퇴직하니까 퇴임할 때 뭐 회사라도 하나 차려서 하면 뭐 우리가 도와주겠소라고 했겠죠.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985년도에 만들어서 그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게 340억. 이 돈 갖고 선거 자금에도 쓰고 개인 용도로도 쓰고 했다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요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다스의 이제 설립 기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이제 다스 설립 자금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은 사용이 중지됐다라는 건 당시에 그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좀 부담을 느낀 건 아니겠나라는 해석은 가능하죠. 아주 사실 좋게 해석하면 정말 만약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 당시 이상은 씨라든지 김재정 것이라고 하게 되면 법인카드 써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편의를 봐준 어떤 문제는 생기겠지만 내 동생이 정치하기 때문에 형인 내가 이렇게 좀 편의를 봐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냐 변론을 하더라도. 근데 당시에 부랴부랴 그것을 중지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형과 처남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내 회사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흔적이 아니겠는가. 비자금까지 그렇죠. 드러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끊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당시에 내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도 2006년과 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김윤옥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 중지하고 비자금 중단 지시를 내린 것. 지금 뭐 K뱅크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일반화됐지만 그땐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불가한 얘기들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쨌든 상대 캠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스와의 관계가 있는 비자금 내지는 카드는 쓰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던 것이 2006년 시점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그 뒤에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2007년입니다. 이때 시기를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때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고 하죠. 다스 실소유주나 그런 BBK 문제는 사실은 검찰 조사 이전에 이미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붙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최태민 씨 일가의 문제를 들고 나왔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 박근혜 당시 후보 같은 경우 이명박 당시 후보에 이제 BBK하고 다스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네. 이미 이제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결국 이제 당선 이후에 특검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부터 김윤옥 여사의 법인카드 시장 재임 시절. 네, 시장 이제 대선의 꿈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일 큰 문제는 최근에 폭로가 돼서 깜짝 놀랄 얘기지만 이 김윤옥 여사가 어쨌든 다스 법인카드를 가지고 10년간 4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매우 사적인 용도로 뭐 쇼핑이라든가 장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썼다는 거죠. 친척들이 함께 쓰는 법인카드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법인카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회사 다녀본 사람이 법인카드를 무슨 장 보는 데 씁니까?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예.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그 다스 법인카드도 쓰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제 대선 1년 앞두고 그때 몸조심을 안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BBK 문제가 솔솔 터져나올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게 본선 들어가기 전에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하고 격돌하는 상황인데 BBK라는 이름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내용 정리가 복잡합니다. 그 당시에는 BBK가 뭐야? 인터넷 은행이라고? 당시에 내가 도움을 준 것은 맞으나 그건 우리 형과 처남 회사를 내가 도움을 준 것이지 내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내 회사가 아니다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일관적인 흐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당시에 설립자금 일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스는 초기 단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거다. 그렇죠. 왜 이제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뭐 8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기존에 있는 사람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다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물량을 좀 배정하게 했다면 그것도 배임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의 꿈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게 되면 네. 이거 내가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돈을 받는다는 거 알려주면 정치하는 좀 안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참여를 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그래서 가지,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래서 그 비자금 조성 지시 중단할 거를 지시를 합니다. 그게 2006년. 예. 서울